네. AI가 무성한 요즘 세상. 인간은 과연 AI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대결의 주제는 자소서. 여기 세 분의 참가자가 있습니다. 모두가 자소서를 작성하는데요. 이 중 한 명은 AI로 자소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돌이 현직자님은 AI로 자소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AI 대 인간, 인간 대 AI. 유튜브계에 전례 없던 초특급 블록버스터 예능.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시간. 자소서 작성 시작해 주세요. 현직자님 혹시 요즘 AI로 자소서 작성하는 취준생이 많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취준생의 거의 대부분 분들은 GPT를 사용해서 자소서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첨삭을 맡기시는 분들조차 초안을 저에게 보내실 때는 대부분 AI가 쓴 것처럼 보내고 계시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굉장히 AI 사용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못하게 하려고 지금 협업해서 커리어마이징 서비스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생각보다 더 많이 AI를 사용하고 있군요. 혹시 AI로 자소서를 작성하면 쉽게 들통이 날까요? 아니면 합격할 확률이 좀 올라갈까요? 많은 분들이 왜 AI로 작성하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쉽잖아요. 자기소개서 작성 자체가 귀찮고 또 어렵기 때문에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소중한 한 번의 기회를 그렇게 AI를 쓰시면서 날리는 거는 맞지 않다. 제 철학과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합격할 수 있겠죠. 합격할 수 있는데 저는 비추천드립니다. 네. 혹시 AI로 쓴 자소서 보면 이거 AI가 썼다 바로 아실 수 있으실까요? 네, 바로 알아요. 확신을 하시는데 우리 현직자님을 위해서 AI 또한 합격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저희가 열렬히 학습시켜 놨습니다. 열심히 준비했고요.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맞추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PD님이랑 얘기해봤을 때도 장난 아닙니다. 요즘 AI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1시간 지났습니다. 교수님 듣고 뭐가 AI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지원하신 직무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A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기 회로 설계 엔지니어는 모빌리티 시스템을 관장하는 제어기 선행 개발을 위해 HW 개발은 물론 BDC와 같은 통합 제어기의 SDV와 PBV 등 트렌드 변화를 접목해 선제적 개발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점에서 저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실무 역량을 갖췄기에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론적 지식을 실제 HW 회로 설계의 역량으로 확장하고자 IEEE에 실린 LLD 관련 참고 논문 대비 리플을 5% 이상 감소시키는데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초기 연구 목표는 페이지 마진의 60도 이상 확보였는데 학부 이상의 회로 설계 지식을 요구했기에 설계에 필요한 이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둘째, 앱 설계부터 스파 테스트 검증까지 HW 회로 설계 전반에 설친 실무 역량을 갖췄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알사에서 약 6개월간 인턴 업무를 수행하며 2.3kW 스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럼 이제 B 나갑니다. 저는 회로 설계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학부 시절부터 꾸준히 실습과 연구에 몰두해 왔습니다. 학부 졸업 프로젝트에서는 피가 기반 영상 처리 시스템을 구현하며 베라일라그를 활용한 RTL 설계와 시뮬레이션을 경험했고 타이밍 클로저를 맞추기 위해 수십 번의 컴파일과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석사 과정에서는 저전력 캐시 구조 최적화를 연구하며 스파이스 기반의 전력 분석과 시놉시즈 디자인 컴파일러를 통한 합성 과정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특히 기존 방식으로는 전력 절감 효과가 미미했지만 캐시 라인 리플레이스먼트 폴리시를 수정해 18% 전력 소모를 줄이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그러면 마지막 C 나갑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한 지난 3년간 반도체 소자와 공정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베이스로 GAA 구조 기반 D램 소자 개선, FAB 내공, 정 실험 등 경험 지식을 확장해 왔습니다. 당시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특히 4인치 웨이퍼와 호환 문제, 열화로 인한 얼라이너 정렬 오차 0.2M 증가 등 이슈를 직접 해결해 나갔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정 마진을 넉넉히 확보하기 위해 마스크 셋 변경을 시작으로 리프트 오프 등 각 목적에 맞는 PR 선택, 현상액 노출 시간, 조정 등 한정된 장비와 데이터임에도 공정을 최대한 최적화했습니다. 여기까지 A, B, C 모두 들어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진짜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혼란스럽긴 한데 저도 근데 뭔가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지금까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아주 열심히 준비해서 아마 많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표님께서 조금 더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커리어마이징 사용해가지고 그거 기반으로 AI를 학습시켜놔가지고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어쩐지 진짜 모르겠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럼 다음 문항 들어보시고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항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워크를 발휘해 사람들을 연결하고 공동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경험을 말해주세요. A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60kW용 송신장치 설계 프로젝트 수행 당시 특정 주파수 출력 시 발진이 발생하는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팀원들 또한 모두 처음 수행하는 시스템 단위 대형 프로젝트였기에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가중되어 날선 의견 충돌이 지속되었습니다. 패스 이후의 동작 특성 점검, DC 바이어스 회로의 음전원 공급 여부, 드라이버 앰프의 증폭 성능 점검이 그 예시이며 각자 자신 있는 담당 분야를 맡아 원인을 분석해 나갔습니다. 또한 매주 2회 OKR을 통해 지속적인 피드백 및 공동 목표를 재확인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나갔습니다. 이러한 팀 구성원 전원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결과적으로 특정 주파수의 발진을 완벽히 해결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파워 성능 또한 목표 스펙 대비 3% 이상 확보하는 놀라운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A였고요. 이제 바로 B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사 연구실에서 진행한 디램 데이터 신뢰성 향상을 위한 ECC 최적화 산학 협력 프로젝트에서 팀워크를 통해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회로 설계, 알고리즘, 검증 파트로 나뉘어 있었는데 각자가 개별 환경에서만 작업하다 보니 결과 통합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케이든스 기반 통합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안하여 각 모듈을 하나의 테스트 벤치로 묶어 검증할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또한 매주 워크숍을 열어 각자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RTL 레벨의 설계 결과가 시스템 레벨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함께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팀원 간의 이해도와 협력도가 높아졌고 프로젝트는 당초 계획보다 한 달 빠르게 완성되어 학회 발표까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B. 자, 이제 마지막 C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 틀어주세요. 당시 팀원들은 반도체 지식과 티켓 활용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솔선수범을 통해 디램의 원리와 셀 소자의 특성, 그리고 실험 조건을 조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PPT 교환을 제작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저 또한 서스리스 홀드 스윙 변화와 같은 이론 지식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지식을 끌어올리며 협업의 시너지 창출의 발판이 되었고 결국 조원들 모두가 책임을 다한 끝에 원티 디램의 설계를 마치고 특성과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전원 A+ 성적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준비된 AI의 답변이었습니다. 2라운드 넘어왔는데 좀 어떠실까요? 근데 협업 문항은 조금 알 것 같긴 하네요.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도 다 들어보고 한번 최종 결정 내릴 때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약간 눈치채지는 느낌이 드시는 것 같은데 지금 두 개 중에 하나 헷갈리는데 아하. 네, 하나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입니다. 보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자, 그럼 A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에 탑재되는 전장회로 설계를 통해 전장 HW회로에 대한 설계 역량을 발전시키고자 전장팀의 일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당시 목표는 모터 제어기 전류 전달 중 차량 제동 발생 시 HV 릴레이 개방 시스템 개발이었습니다. OPM2와 각 게이트 소자 등 설계 필요 소자를 선정해 대회 규정에 맞춰 설계를 진행했지만 동적 검증 과정에서 많은 기술적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첫 도전이었기에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데이터 시트 분석, 즉 기본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OPMF 정상 동작을 위한 저항, 커패시터 배치를 생략한 채 설계했음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각 소자에 대한 풀 업저항 적용이 되지 않아 플로팅 현상이 발생함을 분석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B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사 과정에서 저는 저전력 SOC 캐시 구조에서 기존 대비 15% 이상 전력 절감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캐시 크기나 애서시어티비티 조정으로 접근했지만 결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순 구조 변경보다는 메모리 접근 패턴 자체를 최적화해야 한다는 관점 전환을 통해 브레이크스루를 마련했습니다. 리플레이스먼트 폴리시를 새롭게 설계하고 수많은 논문과 특허를 참고하며 검증을 반복한 끝에 18% 절감이라는 목표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단순한 설계 기술뿐 아니라 실패를 기록하고 분석하며 끈질기게 문제를 파고드는 태도가 더 큰 성과를 만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C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 틀어주세요. 지난 2024년 AI 이론 교육을 이수하고 공정로우 데이터 기반의 불량 예측 분류 AI 모델 구축 프로젝트에 도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파노트즈 VM과 같은 공정 개선 기술을 접하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AI 이론 교육과 해커톤 프로젝트에 도전했습니다. 전처리를 수행하며 결측치 이상답 범주형 변수처 등 다양한 실전 문제를 경험했고 모델링 과정에서는 과적 합의나 런타임 증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끈질긴 피드백과 모델 파라미터 조정을 통해 최종 93%의 예측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여기까지. 자, 대표님 이렇게 모든 라운드 모든 답변들 들어보셨는데 이제 결정을 해주실 때가 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취준생분들이 모두 가고 싶어하는 하이닉스 문화셋인 것 같아요. 보니까 준비하신 거 보니까 헷갈리긴 하는데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이제 사람들은 다 어려운 말만 나와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확실히 대표님 어떤 포인트들에서 눈치를 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성 문항에서는 사실 전혀 모르겠고요. 그건 진짜 AI 성능이 진짜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GPT도 그렇고 이번에 GPT-5가 나와서인 것 같은데 확실히 훨씬 좋아진 것 같고, 다만 협업이랑 그 다음 도전 문항에서는 특정한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미비라는 단어 혹은 뭐 산출이라는 단어, 이런 한자를 활용한 단어들이 이번 버전인 것 같은데 이번 버전에서 조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엄청 프롬프팅도 해보고, 저도 첨삭 컨설팅을 많이 하니까 좀 최대한 AI 느낌 지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자성어, 한자 단어를 쓰는 내용들, 굳이 한자 단어가 들어갈 필요 없는 부분에 자연스럽지 않은 한자 단어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과, 마지막 문항에서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 문장이 끊기고 한 번에 끝까지 이어지는 문장이 꽤 많아요. GPT의 특성인데 그게 뭐뭐 했고 뭐뭐 했다, 뭐뭐 했고 뭐뭐 했으며 뭐뭐 했다, 이런 느낌이 꽤 많아요. 저도 첨삭 컨설팅을 할 때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종합해 봤을 때 사실 B랑 C랑 좀 헷갈렸는데 저는 B로 하겠습니다. 최종 선택 B로 하셨습니다. 자, 그럼 결과는 과연 B는 AI가 맞았습니다. 와, 역시 맞추셨네요. 저는 사실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맞추지? 이게 사람인지 AI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데 확실히 계속 컨설팅을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를 명확하게 아셨던 것 같아요. 이번 컨텐츠 하면서 좀 느끼신 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GPT를 쓰지 말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느껴지곤 있어요. 근데 발전이 된 것 같고, 잘만 활용하면 진짜 여러 가지 기업들 지원할 때, 특히 제가 맨날 말하는 다산업군 전략 같은 거 쓸 때, 뭐 우리가 주력하는 기업들은 최대한 내가 완벽하게 쓰고 그 이외의 기업들을 쓸 때, 그럴 때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요즘에는 중요한 거는 이거를 잘 활용해야지 이걸 맹신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컨설턴트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회사에 계신 인사팀 분들한테도 제가 직접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내용 자체를 AI로 되게 거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불필요한 한자 단어들을 어미와 어두에 섞는 거, 그다음에 문장들이 끊기지 않고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 조금 어색한 연결들이 있는 거, 그래서 최대한 초안 작성에는 이용을 하시되 이거를 이제 바로 그냥 귀찮다고 초안 작성하고 바로 제출하는 이런 것만 하지 않으시면 저는 좋은 그런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AI 맞추셨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취준생분들에게 자소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한마디,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께서 자기소개서 쓰는 게 되게 어렵고 좀 귀찮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초안을 쓰실 때 GPT로 그냥 띡 돌려서 저에게 주시고 이렇게 소위 말해 성의 없이 보내시는 분도 꽤 많은데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취업에서는 마인드셋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거를 도전을 할 때 쉽게 행동을 하고 쉽게 뭔가를 해내면 그 결과물은 쉽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그런 부분은 지양하시고 제가 항상 말하는 거죠. 컴포트 존을 벗어나자. 이 GPT나 이런 뭐 저희가 만들고 있는 커리어마이징 서비스 자체도 여러분들을 좀 쉽게 도와주기 위함이지 그거를 그냥 그대로 맹신하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컴포트 존을 벗어나는 용도, 뭐 다산업군 전략으로 뭐 여러 가지 기업을 내가 좀 매칭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원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AI보다 인간이 강하다는 걸 증명해내는 저희가 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성능 뛰어난 AI를 가지고 다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컨설팅은 역시 공돌이 현직자. 화이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